오늘 내용을 스타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슬슬 어려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요. 진짜 누구나 어렵다라고 지금 동의하는 또는 이거에 대한 쉬운 솔루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 전공법으로 풀었을 때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씩 걔를 쉽게 풀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풀면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면 원래는 3년 걸리던 거를 예를 들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겠구나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살짝 그런 스킬들을 알고리즘 전공자들이 챙겨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냐라고 GPT라든가 클로드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후반부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목인 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라는 일종의 얘도 패러다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도 그런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때 여러분이 접목 가능한 기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짝 챙겨보고 조금 더 그럴싸한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다양한 얘기들을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우리 후반부 첫 번째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를 소개 위주로 일단 2시간 내지 1시간 반 커트하고 빠르게 끝낸다를 목표로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그럴듯한 문제 2가지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거 그냥 생으로 풀면 절대 안 끝나요. 종강할 때까지 안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하면 오늘 안에 끝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분 안에 끝내는 게 가능합니다. 와 같이 우리가 구경을 하는 거를 다음 주 목표로 삼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디바이드 앤 컨커 전반부에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경을 해보고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걔랑 비슷합니다. 뭔가 뭐 레커런스도 다시 한번 이야기 튀어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긴 한데 쪼개고 막 그럴 거긴 한데 걔랑 유사한데 살짝 다른 친구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오늘 목표고, 빨리 끝내버리고 중간 쉬는 시간 없이 빨리 끝내버리고 오늘 이제 후반부 여유 시간에는 여러분 점수 확인 등등 하실 수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스타트해 보면, 자 일단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먼저 그래요. 디바이드 앤 컨커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전에 봤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큰 문제를 여러 작은 문제들로 나눠 갖고 각각 해결을 했어요. 충분히 작게 디바이드한 이후에는 우리가 원래 풀려고 했었던 방식이랑은 살짝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컨커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게 가장 작은, 진짜 아무 손도 안 되는 수준이 될 때까지 디바이드를 착실하게 진행을 했고, 뭐 그걸 중간에 끊으면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컨커 작업 자체는 항상 세타 1 해가지고 우리가 C 한 글자로 해서 레커런스를 잡을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 그 각각의 작은 영역들을 컨커하거나 컴바인 할 때는 걔 완전 옆 동네에 있는, 리커전 트리로 치면 완전히 다른 루트 반대편에 있는 그런 다른 영역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런 디바이드 앤 컨커를 적용했을 때 실질적인 성능 향상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일종의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 멀리 있는 애들이랑은 컴페어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요 근처에 있는 지금 내 작은 문제랑 연관 있는 애들 안에서만 아웅다웅 한다 이겁니다. 파티셔닝 할 때, 그러니까 디바이드 할 때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나중에 컴바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 하나의 작은 문제를 컨커 할 때도 당연히 이 영역 말고 다른 영역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모든 문제가 디바이드 앤 컨커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뚝뚝뚝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정복을 해도 전체 문제 나중에 쪼물쪼물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를 적용해서 여기서 성능 향상을 가져갈 수 있다. 그거를 목표로 하기 위해 그게 가능한, 그게 호환되는 문제다, 적용 가능한 문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일단은 여러분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리디한 어쩌고 저쩌고 걔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디하게 오늘만 사는 느낌으로 풀었을 때 항상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소개하려는 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보통 이제 요 컴퓨터쟁이들은 요걸 줄여가지고 DP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러분 그 백준이라는 사이트가 망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한 달 정도 됐죠. 드디어 문 닫는다라고 백준 아저씨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 이제 조금 더 그 있잖아요. 그 난이도 뭐 실버 이상이라든가 막 그런 거 여러분 따기 위해서 요 단어를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DP는 얘도 역시나 나눠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라 말할 수 있는데,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의 나열로 거기서 작은 문제들이 아무런 서로 독립된 상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문제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디바이드 앤 컨커 대신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지금 내가 다룬 요 작은 문제를 다루면서 만들어낸 결과니까 일종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결과를 다음번 다른 작은 문제들을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여러분이 DP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DP를 적용해서 성능적인 이점을 좀 더 빨리 푼다라든가 등등을 꿰어낼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내가 지금 어떤 문제 풀고 있어요. 어떤 문제 풀면서 새로 발견한 사실들을 데이터로서 메모리 위에 담아둡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랑 동등한 문제를 다음번에 또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내가 일종의 전공법으로 풀지 않고 이전에 담아둔 일종의 힌트를 유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제 풀고 또 다시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그렇게 점점 쌓이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큰 문제 내지는 원래 내가 풀려고 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능적인 보탬이 되도록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바이드 앤 컨커 같은 경우 우리가 언제부터는 그냥 멱살 붙잡고 더 이상 디바이드 하지 않고 컨커 할 것이냐를 그 수준을 우리가 수위를 조절하는 게 가능했어요. n이 1 이하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컨커를 할 수 있어요. n이 32 이하일 때 인설션 소트로 돌려버리는 컨커를 우리 std:: 소트에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 똑같이 적용함에도 불구하고요. 기본적인 퀵소트 구조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디바이드 앤 컨커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디바이드 하지 않을 거야는 여러분의 선택지인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내가 디바이드 했다라면 그 작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합니다. 또다시 디바이드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걸 있는 그대로 컨커를 해버릴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반면 요 DP 같은 경우는 딱 나눠놓고 보니까 이미 내가 맛본 적 있는 문제예요. 이미 내가 풀어본 적 있는 문제라면 그거를 재차 두 번째 이후에 또다시 걔를 전공법으로 풀지는 않게끔,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는 거를 목표로 나누기를 시도하는 친구다라고 여러분이 살짝 비교를 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 봐봐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잖아요. 다이나믹이 무슨 뜻입니까? 다이나마이트 그 막 폭발물이잖아요. 그죠? 다이나믹, 동적이다. 보통 이제 스태틱에 반대되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컴퓨터쟁이들은 자주 쓰는 단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은 뭡니까? 이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기초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2학기에 프로그래밍 5글자랑 비주얼 프로그래밍 있는 환장하는 학과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 생각해보니까 기컴플 말고 3가지를 다 다뤄봤었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이 일단 뭐 대충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DP는 그 두 단어가 같이 묶여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깨 들썩거리면서 키보드 치는 거예요. 는 아니고, 자, 실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어원은
조금은 여러분이 어쩌면 들으면 슬플 수도 있는 약간 복잡한 과거의 사연이 있었어요. 걔는 나중에 여유 되면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실제 DP의 어원은 아니기는 한데 내가 이거를 과거에 내가 푼 거니까 지금은 안 풀고 그냥 답지만 보고 베껴서 쓸래. 아, 지금 내가 이건 푼 적이 없는 거니까 여기서 전공법을 한번 풀어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작은 문제를 풀지 말지를 그때그때 다이나믹하게 결정하도록 프로그래밍 한다 정도를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일단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DP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을까요? 뭔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을까요? 조금 슬프게도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패러다임이 일단 발표가 됐어요. 어떤 보고서 같은 거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법을 나는 이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 명명하겠소와 같이 영어로 작성해서 보고서를 어떤 분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도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걸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 패러다임 같은 느낌으로 이제 왈가왈부를 하기 시작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분이 그 기법에 대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명칭을 붙였냐라면 조금 슬프게도 그 보고서를 받는 사람이 군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대학원에 혹시나 입학을 하면 여러분 돈으로 컴퓨터 사서 여러분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를 할 가능성은 어쩌면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펀딩을 해줍니다. 그게 지도 교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 교수님이랑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기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부기관 중에 어떤 기관은 국방부라는 엄청 무서운 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 어떤 연구소에서 그런 국방부랑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요 컴퓨터로 이제 막 전쟁 같은 데서 쓰면 되게 승률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펀딩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았어요. 돈은 이미 내 계좌에 들어갔고 이미 세금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써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짓을 꾸며가지고 이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실은 국방부에서 이렇게 제시한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만들 때 사실은 내가 맨날 하던 그런 스타일 그대로 알고리즘 만들어 갖고 올리는 건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보고서에다 적어서 올리면 남은 돈은 다 어디다 쓰셨습니까? 라는 획기적인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중간에 트릭을 하나 썼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전에 없던 매우 힙한 새로운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름하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하면은 그 국방부 분들 이제 별 달고 계시고 막 그럴 거잖아요. 한국이면 무공화 달고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분들은 당연히 뭐 알고리즘이 정확히 뭐냐, 뭐 그다음에 컴퓨터의 뭐 메모리가 뭐 유한하네, 무한하네 그런 것까지는 잘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지만 아무튼 다이나마이트는 구경해 보신 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무튼 프로그래밍이란 거에서 키보드 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연구소에 앉아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펀딩을 한 거를 돈값 한 거 같아 라고 납득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에 대해서? 보통 이제 박사 졸업하고 그 알고리즘 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자주 접목해서 풀어왔던 그런 보편적인 기법에 대해서 명칭을 붙일 때 국방부 분들도 납득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쉬운 어휘들만 써서 명명을 해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군인이 아니잖아요. 물론 작년까지 군인이었던 사람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단어 자체가 와닿지 않는 게 정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 일이 다 그렇다라고 여러분 대학원 가면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학원 가면 교수님이랑 3초 만에 생각해가지고 만든 어처구니 없는 알고리즘에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보고서를 적게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게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 업계의 고질병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그럴싸하게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대신에
여러분 통장에 입금을 한 그분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건 지금 입장에선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그분들도 납득할 수 있는 네이밍을 그럭저럭 여러분이 그때 가서 한번 더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건 소위 말하는 지라시가 아니라 그분의 자서전에 나중에 적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당시의 뒷사정이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DP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구경해 봤었던 그 다음에 지금 10주차 예시 올려놨는데 0번이랑 1번 있을 거예요. 0번을 열어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피보나치 수 구하는 문제에 대한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초기 버전 말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만들었던 솔루션이 이러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DP를 적용한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희생하는 대신에 타임 컴플렉시티를 끌어내려보자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곧 내가 입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 그렇죠. 인트값 하나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이전에 내가 계산해 놨던 계산 결과 값들을 살짝 누적시켜 놨다가 다음번 문제를 해결할 때 예를 들면 3번째 피보나치수랑 4번째 피보나치수 구한 결과를 담아 놨다가 다음번에 5번째 피보나치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더 정밀하게는 5번째 피보나치수를 또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써먹을 수 있게 걔를 단순히 덧셈식 한 번에서 구한 다음에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3번째 거, 4번째 거 각각 위에다가 담아놓고 턴 종료를 했었던 그 두 번째 버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산한 적이 있다라면 걔를 그냥 날려버리지 않고 두 번째 이후에는 이전에 과거에 내가 기록해둔 그 값을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도 전혀 상관없죠. 왜냐 5번째 피보나치수는 언제 몇 번 계산을 하든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오니까요. 상수 함수인 거잖아요. 따라서 그 상수 값 그 자체의 인트값 하나만 담아두면 나는 그 문제를 재차 풀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용자 입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소에 올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예시 코드 같이 한번 구경해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이 궁금하지 않겠죠 아마? 혹시나 나중에 수업 끝나고 무슨 문제 답 궁금하다 얘기하시면 그러면은 제가 이 PDF 까서 보여드리도록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코파일럿, GitHub 코파일럿 도움 받아가지고 짰던 거를 조금 고쳐갖고 다시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0번, 1번, 2번 해가지고 0번이 지금 당시에 맨 처음 봤었던 지난주 예시 코드에 있었던 초기 버전입니다. 얘는 그 피보나치 수열 자체 정의에 입각해서 그냥 생으로 푼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따라서 얘는 일단은 항상 100% 확률로 무조건 정답만 말합니다. 대충 풀지 않았어요. 전공법으로 풀었어요. 다만 얘는 재기호출을 어처구니 없이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런 차이가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시간 복잡도 타임 컴플렉시티를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 얘가 지금 재기호출을 수십 수백만 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함수 호출식 계산 자체를 몇 번 하냐 콜 카운트를 가지고 우리가 잣대를 매기기 시작했었고 따라서 그런 거 카운팅하기 위한 인수라든가 뭐 그런 게 추가로 들어가긴 했지만 뭐 다른 거 특별히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FIB 0번째 버전은 이제 콜 카운트 0으로 스타트 한 다음에 이제 재기호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를 지금부터 구하기 시작하겠어. 마음 먹고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쭉쭉쭉 실행하다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나중에 출력할 때 이제 요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는 얼마냐 그 다음에 그거 내가 계산하는데 재기호출 몇 번 했냐 값 두 개를 페어링을 해가지고 지금 리턴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그거 까가지고 출력하는 것까지 우리가 구경해 봤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전공법으로 적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엄청나게 많은 호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1번째 버전 얘도 지금 비슷한 느낌이죠. 우리가 벡터 하나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뭐 그 당시에 우리 투두 밑에다가 주석으로 깔아놨던 거 그대로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조금 희생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공간을 잡아놓고 연습장 하나 메모장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숫자를 나중에 사용할 만한
지금 계산했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숫자들을 메모를 따박따박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인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프로치고 그걸 제외하면 얘는 지금 전공법으로 그 0번째 버전이랑 사실상 큰 차이 없는 느낌으로 지금 전반적인 실행 흐름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if 넘버가 1이면 넘버가 2면 있었는데 걔를 그냥 메모장에 적어놓고 스타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f문 조금 빠진 거 빼면은 사실상 0번째 버전이랑 똑같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2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얘 처음부터 저 사람이 원하는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즉시 구할 수 있는, 즉시 엄청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작은 문제부터 한 땀 한 땀 손에 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1번째 피보나치 수랑 2번째 피보나치 수는 우리 수업에서의 데피니션 상으로 항상 고정돼 있으니까 그거가 이미 계산 완료됐다라고 상정한다면 그 다음으로 풀 수 있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3번째 피보나치 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이미 5번째랑 6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서 답을 알고 있다라면 나는 이제 7번째 피보나치 수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컨스탄트 타임에 풀 수 있는 거죠. 그냥 더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런 어프로치로 이 친구는 작은 것부터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넘버 번째를 구하면 거기서 이제 끝을 낸다. 따라서 얘는 재기 호출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간결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 GPT는 아니긴 하지만 코파일럿 도움 받아가면서 클로드 도움 받아가면서 여기다 퍼센트를 적긴 했는데 뭐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는 한 1비트만 남겨놓는 그 연산자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두 개 다 더한 다음에 0번째 담고 두 개 다 더한 다음에 1번째 담고 짝골 같은 느낌으로 담다 보면 언젠가는 마지막에 담았던 그 값이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가 된다. 그 정도로 우리가 납득하고 넘어가는 게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작은 문제, 지금 쉽게 풀 수 있는 작은 문제가 K번째 피보나치 수다라면 나는 이미 K-1번째랑 K-2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고 있는 거고 K-3번째, 4번째, 5번째 그 다음에 3번째, 2번째, 1번째 피보나치 수 엄청 옛날에 구했던 걔네들은 더 이상 나는 쓸 필요가 없어요. 잊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는 칸을 2개만 잡아놓고 메모장을 2칸짜리로 잡아놓고 짝수, 홀수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그러니까 추가적인 공간을 넘버 값이 얼만지랑 전혀 상관없이 2칸만 잡아놓고 쓰고 있다. 따라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다시금 세타 1이 된 거죠. 넘버에 비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낮춰놓고 얘도 지금 잡아봐요. 0번째, 1번째, 2번째 버전이 있는데 1번째랑 2번째는 확실히 금방 끝났어요. 재기 호출 횟수 내지는 저 while문 반복하는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이 작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추가할 수 있었다 정도까지 지난주에 느껴보고 넘어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잘 정리돼 있으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공법으로 풀면 20번째 피보나치 수 말해줘 하는데 재기 호출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살짝 보면은 18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는데 이만큼 필요하고 19번째 구하는데 이만큼 필요하다 보니까 20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려면은 당연히 방금 전 얘기했던 두 개를 다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요거랑 요거 다 더하고 거기에 원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맨 처음에 호출했던 거 하나가 포함되다 보니까 두 개를 더하고 플러스 1 한 만큼 숫자가 지금 튀어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 2, 3, 5, 8인데 여기는 11, 3, 5, 9, 15, 25 이런 느낌으로 원래 숫자보다 조금 더 한 끗만큼 더 크게 더 빠르게 지금 증가하는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른 거 적용해 보시려면 이 부분 93주를 고치면 되겠죠. FIB 1으로 바꾼 다음에 적용하시면 잠깐만 오류가 뜬다고? 귀찮으니까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256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얘는 이제 늘어나는 횟수가 확실히 2개씩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리니어하게 컬 카운트가 증가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리절트,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었던 입력에 대한 출력은 아까랑 똑같이 제대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쟤는 저렇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도 어느 정도 지금 억제돼 있다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자, 지금 보신 게 소위 말하는 DP 맛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는 최소한 우리가 그 컴패리즌 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디바이드 앤 컨커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나 구경해 봤을 때 컴페어를 언제만 하냐 언제는 하지 않냐 같은 걸 우리가 구경했을 때 그 모든 컴페어는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입력에 대한 출력을 쪼물쪼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이인티저 오브젝트들을 필요할 때만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 이동시키는 근거 내지는 스왑을 하는 근거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컴페어를 진행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냥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도 하지 않고 맘대로 섞으면 보고 소트랑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주사위 굴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쟤보다 우월하니까 얘가 다 앞에 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또는 얘가 지금 내가 찾은 게 미니멈 값이 맞으니까 미니멀한 값이 맞으니까 지금 저 자리에 이 값이 앉아야만 해와 같은 상황에서 무분해지는 수합을 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룹 인베리언트를 적용해서 열심히 컴페어 해가면서 작은 조합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터미네이션 하면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야 될 값은 너야. 또는 네가 정확히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지 확실히 찾았어.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쪽은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의 세계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것 자체랑은 큰 상관없는 짓을 추가로 했더니 시간이 더 빠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 구하는 데 필요한 건 덧셈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덧셈 말고 딴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짓을 더 하는 게 더 빨리 끝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콜 카운트를 셌지만 이거 실제로 러닝 타임 나노 세컨드 단위로 뭐 퍼포먼스 카운터 같은 거 부착한 다음에 쟤도 당연히 그 0번째 버전보다 나중에 만든 2번째, 3번째 버전이 더 빨리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자체는 저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간편하게 적용하기만 하면 항상 무조건 강력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맞기는 해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항상 넘버 값이 3이면 최종적으로 인트 값 뭐를 리턴해야 되냐? 입력에 대한 출력이 항상 인트 하나 들어오면 인트 하나 리턴해야 된다와 같이 매우 규모가 작으면서 또한 그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3번째 피보나치 수는 언제 계산하든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 그 짓을 한 이후 시점에는 다시는 굳이 똑같은 문제를 또 풀 필요가 진짜로 없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걸 팔아야 되냐 그렇지 않냐 디시전 프로블럼을 풀었어요. 지금 false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다음번에 또 false가 나온다라는 걸 보장이라든가 등등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입력을 가지고 밀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똑같은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른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게 현실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등등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한 이 피보나치 수 구하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언제 풀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작은 문제들을 지금 여러 번 중복해서 풀다 보니까 뭔가 전공법으로 풀면 익스포넨셜하게 콜 카운트가 증가를 하는 걸 목격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한번 그 값을 구해둔 다음에는 다시 재기호출해서 전공법으로 풀지 않고 그
피보나치 수열의 데피니션에 입각한 전공법으로 풀지 않고 그냥 방금 구해놓고 남겨둔 값, 기록해둔 값을 바로 꺼내와서 쓰는 게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구한 값을 바로 그냥 리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딘가 정해놓은 칸에다가 메모를 해두고 넘어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초기 버전이 단순한 탑다운 방식을 추구를 했다라면 이 탑다운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3학년 수업 중에 컴퓨터 구조랑 컴파일러 수업이 있다라면 4학년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이 단어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다른 공대 복수 전공할 때도 이 단어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단순한 탑다운 방식, 달리 말하면 맨 처음에 내가 풀려는 문제, 맨 처음에 호출하는 넘버 값이 진짜 맨 처음에 집어넣었던 방금 전으로 치면 20이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20 넣고 돌리는 것부터 스타트하는 게 탑다운 방식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 20을 구하기 위해서 19를 알아야 돼. 19를 구하기 위해서 18, 17, 16을 구해야 돼. 와 같이 마치 트리가 위에서부터 루트에서부터 쫙 뻗어 내려가는 느낌으로 재기 호출한 다음에 사사사사 들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방식을 추구했다라면 두 번째 버전은 여전히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렇긴 한데 중간중간에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아이징 탑다운 어프로치와 같은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금 풀었던 작은 문제에 대한 정보를 메모를 해둬요. 그 다음에 그 풀어둔 작은 문제에 대한 메모를 나중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매번 답지 보면서 나 이거 푼 적 있나? 없네? 젠장 하면 푸는 거예요. 푼 적 있나? 있네? 하면은 아싸 하면서 더 이상 재기 호출이라든가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그 값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피보나치 수 구하는 거는 그렇게 들고 오기만 하면 이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들고 온다고 내 이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핵심은 이 메모장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핵심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좀 더 어려운 친구들은 단순히 들고 오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쪽은 그러려니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사실 피보나치 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건 이제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요 메모를 미리 해두고 그러니까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메모를 해둔다라는 게 핵심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친구는 관점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도전을 하기 시작한다. 여전히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 라는 것까지 살짝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맨 처음에 20 넣고 재기 호출한다 하더라도 그 메모하는 버전 같은 경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거를 코드를 저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를 코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메모를 하는 시점에 출력을 하도록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 자동으로 해주니까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제로 메모장에 잠깐만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실제로 메모장에 새로운 내용을 기록을 한 직후 시점에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메모장 예를 들면 n이 20일 때 20칸이라 칩시다. 그 20칸이 앞에서부터 쭉 찰 것이냐, 그러니까 1번째 거, 2번째 거 미리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할 건데 3번째, 4번째, 5번째 순서대로 기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친구 지금 보세요. 맨 처음에 요 인터널 함수 호출할 때, 재규용 함수 호출할 때 맨 처음에 분명히 넘버 값을 그대로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지금 세팅상으로 이 넘버 값은 20입니다. 그러면 얘가 메모의 20번째 거를 가장 먼저 기록을 할 거냐, 메모의 작은 3번째 거를 먼저 기록을 할 거냐를 놓고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대충 느낌이 오겠죠. 얘 같은 경우는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미안해요.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써야겠네요.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이 친구는 메모장의 앞에서부터 채워넣습니다. 위에서부터 채워넣어요. 무조건. 맨 처음에 20을 넣고 호출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메모장에 기록을 하려면 실제로 덧셈을 해가지고 피보나치 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전공법으로 탑다운으로 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손으로 쥐게 되는 첫 번째 피보나치 숫자는 1번째 내지 2번째 피보나치 수다 이거예요. 1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걔를 조합해서 2가 나오고 그걸 이제 다음번에 쓴다라든가 등등 하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덧셈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재기호출하는 그 리프 노드라고 말할 수 있는 맨 아래쪽에서나 더 이상의 재기호출을 하지 않고 결과를 뵙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메모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쫙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앞에서부터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리 탑다운 어프로치를 쓴다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탑다운이니까 20 넣고 스타트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메모장에 기록이 되는 메모들은 이런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 아예 처음에 내가 나 결국은 20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야 돼 라는 게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문제, 원본 문제를 덥석 풀려고 손에 쥐지 않고 아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빠르게 풀 수 있는, 쉽게 풀 수 있는 가장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 나가는 게 어쩌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 같은 접근 방식을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 탑다운 바텀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소한 공대 동네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쓰이는 두 가지 어프로치, 두 가지 접근 방식, 두 가지 시야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지난 학기에 자료구조 수업을 들었다면 자료구조 수업에서 어쩌면 머지소트 같은 거 이미 배우셨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어쩌면 교수님이 머지소트 가지고 탑다운 버전, 바텀업 버전 두 가지가 있다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 디바이드 앤 컨커 그냥 전공법으로 적용해서 풀어도 금방금방 끝나니까요.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이 단어 자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DP 전용 어휘 같은 건 전혀 아니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얘는 아예 어차피 메모장을 저렇게 채워 넣을 거면 저렇게 메모장을 채우는 것 자체를 목표를 삼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20번째 피보나치 수를 빠르게 구한 다음에 끝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짝 발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해가지고 재기호출은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뭔가 반복 횟수를 줄여서 좀 더 그럴싸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걔는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가 확실히 이득이다 얘기하기는 어려웠지만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확실히 절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금 봤던 세 번째 버전이 이런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기호출조차도 하지 않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세타 1까지 끌어내린 버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한 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담아둔 값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작은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래 문제를 지금 담겨있는 두 개의 인트 값을 더해서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원래 자 20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할 때 필요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18번째 거랑 19번째 피보나치 수입니다. 걔네 둘만 알면 더하면 바로 내 문제, 원래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18번째 있으면 좋을 텐데 없네, 아쉽네 그러지 않고 그냥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넘버 값이 n 값이 20이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저 while문은 저딴 식으로 돌고 있는 이상 지금 그 메모라는 두 칸짜리 배열 안에는 반드시 n-1번째랑 n-2번째 피보나치 수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수학적으로 루비 인베리언트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덧셈해갖고 그냥 결과 내면 마지막 원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얘는 여전히 문제를 전공법으로 푼 거긴 합니다. 전공법의 의미가 살짝 달라지긴 했는데 대충 풀진 않은 거예요. 얘는 100% 확률로 정답을 말합니다. 그죠? 휴리스틱 하다라든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살짝 관점을 바꿔서 접근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DP를 적용할 거고 어차피 담아둔 거 가지고 쉽게 푸는 거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 담는 쪽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면 여러분이 발상의 전환을 할 만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정도로 지금 짚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가 그 DP를 적용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문제 자체의 데피니션 그대로 따라가서 큰 거부터 차근차근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되 작은 문제 성공적으로 해결할 때마다 그 결과를 메모를 해놓고 다음번에 똑같은 그 짓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걸 들고 와서 여러분이 활용하는, 그래서 메모아이즈드 탑다운 방식이 첫 번째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전공법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같은 거 희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푼 거에 실행 흐름 자체는 그대로 추종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드 쪽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고칠 필요 중간 없어요. 그냥 중간에 메모장에 값을 담는다. 그 다음에 그 는 하나로 끝나는 거잖아요. 리턴하기 전에 담으면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if 문 하나 위에다 달아두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메모를 한 적이 있다면 밑에 코드 절대 실행하지 말고 메모장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써라. 와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조금만 코드를 고치면 여러분이 DP 맛을 적용해서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아예 그걸 감안해서 작은 문제, 쉬운 문제, 지금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바텀업 흐름을 타가면서 차근차근 원래 문제를, 원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게 두 번째 방법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쪽은 이제 그 메모장 자체를 채우는 그거에 목적을 두고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사전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원본 문제 딱 페이스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레벨 1일 때 받아들이는 거랑 레벨 256일 때 받아들이는 거랑 당연히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발상의 전환이다 보니까 그 문제지 자체에 적혀있는 그대로 코드를 적은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서 반복 흐름 같은 거 굳이 짜내가지고 코드를 짜야 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드러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개선의 여지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절약한 걸로 나타났다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n이 아무리 커도, 자, 메모아이즈드 버전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세타 n이잖아요. 그죠? 저 벡터의 크기는 넘버에 비례합니다. 근데 세 번째 버전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넘버가 256이든 간에 인트 두 칸짜리 배열만 있으면 된다. 이거 세타 1으로 줄일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 그러니까 DP를 적용하는 다른 더 고급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학부 3학년 정도 되는 지금 시점에는 일단 이 두 가지만 살짝 그 차이점을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이젠 망하긴 했지만 백준이라든가 코딩 테스트라든가 그런 데서 이게 이 5초 안에 이게 끝이 나는 문제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증이 들 때 그래도 첫 번째 삽을 뜨기 위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내 보시는 게 가능할 거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문제 생으로 풀면 절대로 시간 제한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DP를 적용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면 DP를 적용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담아뒀다가 나중에 써먹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소상히 다 지금 납득을 했다.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어떤 식으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조물조물 빌드업을 할 건지가 눈에 보인다라면 바텀업 어프로치를 처음부터 적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제지에 적혀있는 그대로 일단 코드를 짜보는 겁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나중에 출력하게. 그 다음에 중간에
메모장 하나 커다란 거 놨다고 거기다 기록하면서 써먹도록 하는 위에 걸 여러분이 일단 먼저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몇몇 문제는 통과가 될 겁니다. 몇몇 문제는 아슬아슬하게 타임 리밋에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메모아이즈드 탑다운 방식 적용하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기서의 핵심 오퍼레이션은 결과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겠구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네. 그런 게 이제 인사이트가 떠오른다라면 얘는 일단은 다른 파일로 이렇게 저장해두고 새로운 파일 열어가지고 바텀업 어프로치로 적용하는 반복 흐름 하나 딱 한번 집어넣기를 시도를 해보시면 그 정도까지 가면 엔간하면은 타임 리밋 걸리지 않고 여러분이 만점을 띄운다라든가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지금 0번째, 1번째, 2번째 버전 셋 다 어떤 입력에 대한 100% 정답만을 말합니다. 그죠? 대충 푸는 방식이 아니에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휴리스틱하게, 그리디하게 푸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정답을 말하되 그걸 좀 더 빨리 말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문제가 다 DP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는 엔간하면 코딩 테스트에는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 DP를 적용해도 오래 걸리는 걸 어떻게 문제로 내요? 3시간 걸리는 거. 채점하는데 3시간 걸리는 겁니다. 나올 리가 없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시간 5분 정도가 지났는데 새로운 문제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사고 실험을 살짝 해봅시다. 어떤 문제냐? 여러분 이미 봤을 수도 있어요. 하노이탑 문제입니다. 하노이가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까먹기는 했어요. 아무튼 그쪽에 이제 스님들이 살고 계시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대기가 3개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막대기 위에 이런 식으로 원반들을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탑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스님들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 어느 쪽에 있는 원반 하나를 다른 막대로 옮기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때 규칙을 하나를 정했어요. 무슨 규칙을 정했냐? 예를 들면 봅시다. 자, 이런 느낌으로 이따 칩시다. 그래서 원반에 반지름으로 칠게요. 반지름이 1, 2, 3인 3개의 원반이 있다라고 칠 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3인 원반이 여기 있고 그 위에 2인 원반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인 원반은 여기 꽂혀 있습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서 오늘이 내 당번이에요. 내가 당번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 원반을 옮기려고 마음 먹었어요. 얘를 이제 꺼냅니다. 돌돌돌 해가지고 꺼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올린 다음에 다시 여기다 내려놓으면 나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걸 검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제랑 똑같은 탑이니까. 꺼낸 다음에 다른 막대에다가 옮길 건데 그때 규칙이 내가 지금 반지름이 2짜리인 걸 손에 쥐고 있다면 그러면은 아예 맨 바닥에다가 이걸 놔두는 건 가능해요. 근데 요 가운데 지금 3개 중에 가운데 있는 막대 같은 경우는 이미 반지름이 1인 원반이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반지름이 2인 원반을 올리면 안 돼요. 나는 그 절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규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반을 옮길 수는 있는데 항상 자기보다 큰 원반 위에만 올릴 수 있다. 또는 바닥에만 놓을 수 있다. 자기보다 작은 원반이 있는 그 막대 위에다가 큰 거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참을성이 있으신 건지 저라면은 그냥 하루에 몰아서 할 것 같긴 한데 하루에 하나의 원반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노이탑 문제, 그러니까 그 컴퓨테이셔널 알고리즘으로서의 하노이탑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합니다. 입력이 이 탑의 높이예요. 지금은 3이라고 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3개의 원반이 전부 다 하나의 막대의 순서대로 꽂혀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요 하노이탑, 그러니까 요 하노이탑 자체의 그 전설은 이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옮길 건데 어느 날 마지막으로 옮겼더니 요 지금 같은 경우는 3개의 원반이 원래 있었던 이 막대가 아닌 다른 쪽
막대에 이 세 개가 고스란히 제대로 성공적으로 옮겨지는 날이다. 그날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지금 믿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스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리가리라는 걸 하겠죠. 옮기고 자시고 옮기고 자시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아무튼 간에 컴퓨터쟁이들은 잔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할 거냐? 이렇게 지금 n이 3이라 치면 세 개의 원반을 전부 다 원래 있던 막대에서 다른 막대로 옮기는데 걸리는 미니멀한 날짜 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최소 며칠이 필요하냐? 를 재는 겁니다. 최소니까 미니멀한 거니까 뻘짓하면 안 되겠죠. 막대 이상한 데 원반 이상한 데 옮긴다라든가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배제하고 미니멀 값이 얼마가 나오냐 를 재는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동네마다 요 출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살짝 느낌이 다르긴 한데 일단은 출력이 우리는 며칠 걸린다 라는 거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명한 거 먼저 봅시다. 자, 자명한 걸 먼저 보면 n이 1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막대가 처음에 여기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굳이 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편의상 이게 소스 막대, 이게 타겟 막대라고 칩시다. 1층 탑이에요. 며칠 걸립니까? 하루면 쌉 가능인 거잖아요. 제가 이걸 여기서 꺼낸 다음에 일로 옮기면 그건 완전 개뻘짓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루 만에 소스 탑 전체를 타겟 막대로 옮겨가지고 하루 만에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n이 2일 땐 어떨까요? 자, 이거 지금 뭐 더블 찬스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원반은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들 수 있어요. 스님들이 그렇게까지 근력이 높진 않아서 막 우리 이렇게 하면서 5개 막 한 번에 들고 막 그러지 못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소스에 2개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해서 타겟에 2개가 있는 걸로 끝을 내는데 최소 며칠 걸리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요거를 일단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타겟으로 옮기고 옮겨놨던 걸 타겟으로 옮기면 됩니다. 3일이면 끝나요. 3일 천하인 겁니다. 그럼 이제 n이 3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는 이제 자 1일이었어요. 3일이었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걸리냐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 결국은 봐봐요. 우리가 소스 막대에 있는 소스 막대의 모든 원반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타겟 막대에 저 3개의 원반이 다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타겟 막대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타겟 막대에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거가 되는 거예요. 타겟 막대에 가장 큰 원반을 놓는 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타겟 막대에 두 번째로 큰 걸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타겟 막대에 가장 작은 원반을 맨 꼭대기에 올려두면 그게 캡스톤이 돼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지 미니멀하게 이 하노이 탑의 가장 큰 원반을 소스에서 타겟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려면 첫 번째, 이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걔네가 당연히 여기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해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를 일로 옮기는 데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 S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걔네가 다 제3의 막대에 꽂혀 있어야 돼요. n-1개의 원반으로 구성된 미니 타워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얘는 작업을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요 맨 밑에 있는 깔려 있는 걸 제외한 다른 친구들을 여기로 옮긴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원반을 소스에서 타겟으로 옮긴다. 다음 세 번째, 요 세모 서브 타워를 여기로 옮긴다. 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 지금 n이 3이잖아요. 이 서브 타워의 크기는 2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개짜리 탑을 이 막대에서 다른 막대로 옮기는데 3번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일단 1차 공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대들보를 옮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맨 밑에 있는 가장 커다란 애 옮기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친구 위에다가 올려놔야 되니까 또 다시 3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3 더하기 1 더하기 3에서 7일이 걸릴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대충 여러분이 그 점화식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7 곱하기 2 한 다음에 하루 플러스 하니까 15일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31일 걸릴 거고, 한 달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살짝 느낌 왔듯이 n이 1 증가할 때마다 2배 뻥튀기하고 조금 더 증가해요.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일단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걸 실제로 한다라기보다는 세상 망하는데 걸리는 날짜가 며칠이 걸리냐를 여러분이 탑의 높이가 맨 처음에 제시됐을 때 저 사람한테 말해주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대충 지금 느낌이 왔다시피 이게 막대가 3개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막대가 3개 있다 하더라도 이 탑이 의미가 있는 최대 높이가 3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막 예를 들면 64층이라든가 막 그렇게 하셔도 어떻게든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3개면 얼마 안 되면 좋은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에 대한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아무튼 그 중에 미니멀한 거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오늘 답안지 보여드리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3분 정도만 제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조금 이따 그 1번 예시 열어놓고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갔냐? 그 n번째, 그러니까 높이가 n인 탑을 옮기는데 며칠이 걸리냐를 확인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 작업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작은 문제들의 결과를 가지고 이번 문제에 대한 결과를 낼 수 있냐를 우리가 짚어봤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하노이탑 문제가 봐봐요. 이게 일단 우리는 3층짜리를 옮기는데 7일이 걸린다. 그 7이라는 숫자는 이제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라기보단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퍼즐 문제를 그냥 생으로 큐브 같은 거 생으로 맞추는 것처럼 오늘은 여기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네. 이러면 벌써 망한 거죠 사실. 오늘은 여기로 옮기는 게 좋겠구나. 그 다음에 얘를 여기로 옮기는 게 좋겠구나. 그 다음에 얘를 여기로 옮기는 게 좋겠구나. 그 다음에 옮기고 그 다음에 1자리를 여기로 옮기고 2자리를 여기다 옮기고 마지막 날 이걸 일로 옮기면 끝나는구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이면 되겠구나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걸 생으로 풀려고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n이 1일 때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풀었잖아요. n이 2일 때도 그 정도로 풀 수 있었어요. n이 3 위로 넘어가면 이게 자꾸 머리를 스택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하노이탑 문제를 맨 처음에 접근했었다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살짝 구경해 봤듯이 얘는 결국 피보나치 수 구하는 문제보다 사실은 더 쉬워요. 똑같은 수를 2배 뻥튀기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3분 정도 지났으니까 예시 1번째 코드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일단은 3개 버전 다 마련해 놨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놨고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컨트롤 F4 누르면 출력까지 해줄 거예요. 얘도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전공법으로 푼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인사이트 가져갔었던 거 n-1개의 탑을 제3의 막대로 옮기고 맨 밑에 깔려있는 걸 타겟 막대로 옮기고 그 다음에 제3의 막대에 있었던 n-1개의 탑을 타겟 막대로 옮기면 끝난다. 그렇게 3개의 작업의 조합으로 나눠서 풀 수 있다는 걸 가져갔어요. 따라서 수식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재기호출로 커버해버리면 뭐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기호출 종료 조건 우리가 자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n이 하나면 하루면 끝난다. 만 세워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 집어넣고 돌리면 재기호출 몇 번 할까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환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봐봐요. n이 20인 상태에서 의외로
104만 8,575일이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지금 숫자 여러분 규칙성이 보입니까? 그쵸? 2의 20승 마이너스 1이잖아요. 2의 n승 마이너스 1 정확히 그걸로 지금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대충 그런 느낌의 날짜가 걸린다. 실제로 그 하노이 그 절에 있는 탑에 원반의 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오래 살고 싶었으면 적어도 한 9층, 10층 정도는 해 두셨겠죠? 아무튼 그렇다 볼 수 있고 콜 카운트도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증가를 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n개의 타워를 옮기는데 얼마가 걸리냐를 재기 위해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아규먼트 집어넣고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n-1개의 타워를 2번 옮겨야 되니까요. 왜냐? 맨 밑에 걸 옮기기 위해서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어 놨다 보니까 정직하게 콜 카운트가 아주 그냥 똑같이 지금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공법으로 그렸을 때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메모를 적용한다라고 치면 메모 적용한다. 얘도 여러분 쉽게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얘는 맨 처음에 가져가야 되는 거 우리 지금 자명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그 n이 1일 때는 하루면 끝난다. 걔만 놓고 스타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고 지금 메모장 놓고 돌리고 있고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말고 그냥 0으로 했어요. 왜냐? 0일은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놨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놓고 얘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지금 이번엔 잘해주는구만. 얘도 출력되는 꼬라지를 보면 잠깐만 밑에 이 부분을 안 고쳤어요. 요거 고쳐가지고 호출하게끔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이 20일 때 20층짜리 옮기는데 얼마나 걸리냐 재기 위해서 메모장에 항상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차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재기호출은 20 밀어놓고 쭉 내려가면서 재기호출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제로 메모장에 실제로 펜으로 기록하는 거는 항상 작은 것부터 기록이 된다. 왜냐? 걔를 기록을 즉시 할 수 있어. 얘는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다시 보면 얘가 그러니까 1번째, 2번째 칸이 적혀 있다라면 얘를 즉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리턴하고 올라가고 하면서 기록을 해 줄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뜨는 걸 볼 수 있고 일단은 답은 아까랑 똑같이 나왔지만 컬 카운트는 역시나 20에 2배 뻥튀기하고 1 뺀 거죠. 그런 느낌으로 리니어하게 억제가 된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구경했다라면 방금 전 그 전공법을 놓고 봤다라면 얘는 무조건 얘는 2칸짜리 배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숫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19층, 20층짜리를 옮겨야 된다 할 때 알아야 되는 중요한 숫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9층이 옮기는데 며칠이 걸리냐? 왜냐? 그 짓을 2번 할 거고 거기서 하루를 더 추가할 거니까요. 따라서 걔만 열심히 더해서 담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 나온다 이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2배 뻥튀기하고 1을 더하는데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뜬다라는 괴기한 결과가 지금 등장했는데 진짜 그럴까요? 그래, 1 더하기 1 하면 2예요. 거기다 1 더하면 3이에요. 3에다 3 더하면 6이에요. 1 더하면 7이에요. 800이 1이에요. 7 더하기 7 한 다음에 1 더해요. 15가 나옵니다. 16 빼기 1이요. 숫자의 신비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었고 자, 미적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똑같이 나오고 얘는 지금 뭐 방금 봤듯이 그 while문 그냥 n번 돌기만 하면 바로 결과 말해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accumulate 하는 거죠. 누적 적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쉽게 얘는 진짜로 엄청나게 빨리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재교출 100만 번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며칠 걸리냐. 우리 지금 지구 멸망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바로 출력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2가지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봤고 자, 방금 전 거는 이제 DP를 적용했을 때 획기적으로 그냥 원래 문제가 쏜살같이 엄청 빨리 풀리는 상대적으로 DP
친화적인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생으로 풀었을 때는 절대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지 않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 두 가지를 우리가 구경해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일종의 기법, 패러다임이 우리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그 책에서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나를 살짝 짚어놓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바로 가져와 봤어요. 자, 여러분이 DP가 적용되는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할 때 요 정도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봐봐요. 우리 수업에서는 솔루션이라는 단어를 뭐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로 썼냐? 알고리즘을 수식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만든 알고리즘이 어떤 문제에 대한 입력에 대한 적절한 출력을 항상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라는 게 검증이 되면 여러분의 알고리즘은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 해답이 될 수 있다.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살짝 다른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DP를 적용할 때는 보통은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적용을 해요. 서치 프로블럼은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금방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군들 중에 가장 우월한 거를 내뱉고 싶은 타이밍에서 일단 제일 확실한 건 모든 애들 멱살을 붙잡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그걸 조금 쉽게 하고 싶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그 옵티멀한 출력을 만들기 위해서 옵티멀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결과적으로 중간에 이런 짓을 해야 된다와 같은 메모를 해놔야 된다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걔네들을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자, 캐릭터라이즈 하래요. 여러분이 정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정하래요. 뭐 구조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담아둬야지 내가 나중에 옵티멀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니멀 값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뭐뭐를 담아둬야 되는지 뭐뭐를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정해놓고 스타트하라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리커시블리 디파인 하래요. 정의를 하랍니다. 근데 리커시블리니까 아마도 레커런스를 정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이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the value of unoptimal solution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아까 전에 하노이탑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며칠 걸리냐라는 것 자체는 그냥 2배 뻥튀기하고 1 더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를 들면 지금 딱 이제 점집 딱 갔는데 결과가 뜬 거예요. 우리 지구는 104만 8,575일 뒤에 망합니다. 라고 떴는데 그런 입장에서 내가 지금 그 하노이 그 절에 살고 있는 스님이요. 내가 오늘 무슨 막대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원반을 꺼내가지고 무슨 막대로 옮겨야 되냐까지를 다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스님들이 매일 일어나서 오늘 딱 옮겨야 되는 바로 그 원반을 오늘 딱 꽂아야 되는 바로 그 막대에 밀어 넣어야지만 104만 8,575일 만에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뻘짓하면 연장되는 겁니다. 스님들의 생활이. 오래 살고 싶으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미니멀한 걸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옵티멀 솔루션이 그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일차 맨 위에 있는 너비가 반지름이 1인 원반을 제3의 막대로 옮기시오. 2일차 뭐를 어디로 옮기세요? 일종의 워크스루 같은 거죠. 치트시트 같은 거죠. 그게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미니멀한 결과를 내기 위해 그 각각의 스텝에서 무슨 짓을 해야 되냐. 그 내역서가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더 밸류가 그렇게 순서대로 옮겼을 때 며칠 만에 지구가 멸망하는지라고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우리는 이 밸류 자체에만 방금 전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약간 중의적으로 지금 나오기는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하노이탑 문제 같은 경우 이거 피보나치 수 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구나. 쉽게 여러분이 넘어간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걸 내가 실제로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미니멀하게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면 얘 엄청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간극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일단은 미니멀 값, 맥시멀 값만 따진다라면 사실은 뭐 그냥 고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일종의 순서, 오늘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뭘 옮겨야 되냐 같은 것들을 출력을 하도록 문제 자체를 정해놨다고 치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한 문제로 바뀔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인트 값 하나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벡터를 출력해야 되는 오퍼레이션들의 벡터를 출력해야 되는 문제라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Structure of Unoptimal Solution이 옮기는 순서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어 솔루션이 살짝 중의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밸류가 지금 우리가 미니멀하냐를 따지기 위한 그 숫자 하노이탑 문제 같은 경우는 옮기는 횟수라고 가져가 주시면 적절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방금 전 얘기했던 그 세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원반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3의 막대로 옮기고 맨 밑에 원반을 타겟 막대로 옮기고 그 다음에 제3의 막대에 지금 들어있을 n-1층짜리 탑을 타겟 막대로 옮기는 걸 하면 돼요. 와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걸 감안해서 이제 여러분이 레커런스를 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전반부 때 레커런스 얘기를 언제 했냐? 검증을 한 때 했어요. 머지 소트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얼마냐 같은 거를 세보기 위해서 레커런스를 세워봤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티를 논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심토틱하게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n제곱까지 올라가냐? n 로그 n이냐? 아니면 완전 개혁신적인 거라서 n 리니어 타임 안에 끝나냐? 그런 게 이슈였기 때문에 중간에 막 상수같이 막 우수리 이런 애들을 다 합쳐가지고 C로 퉁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변환까지 해가면서 써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정확한 미니멀 값을 구하기 위한 그거에 대한 수식을 만들기 위한 레커런스를 재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심토틱하게 가면 당연히 안 됩니다. 정확한 숫자 1048575라는 숫자를 최종적으로 뱉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더 그럴싸하게 뭐 여러분 이거 미적 시간에라든가 이산수학 때 본 적이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칼같이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뭐 우리가 지금 탑의 높이가 뭐 0이다라든가 그런 건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 안 할 거니까 얘가 이제 초기 조건이 될 거고 1층 옮기는데 하루면 끝난다. 그다음에 I층을 옮기는 데는 방금 봤던 요 덧셈 2번 해서 가져갈 수 있다. 정도까지를 여러분이 레커런스 점화식으로서 세워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한다라면 그래서 일단은 참고 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바텀업 방식을 자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당연히 맨 처음부터 바텀업 어프로치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DP를 첫 번째로 적용할 때는 전공법으로 적어두되 방금 전 레커런스 그대로 재교출 때려버리도록 적용하되 다만 중간중간에 메모를 하도록 일단 첫 번째로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중간 프린트F 같은 거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 적히고 읽히는구나를 파악을 했다라면 그걸 토대로 이제 여러분이 원래 순서의 역순으로 가져가는 바텀업 어프로치를 좀 더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한 내 알고리즘을 개발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니멀 값, 맥시멀 값이 나올 만한 마지막에 반드시 나올 만한 코드 덩어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 요거 도전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노이탑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타겟 막대가 세 번째 막대였다, 두 번째 막대였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꼬이기는 하는데 아무튼 간에 가능은 합니다. 원래 문제에서 요구한 게 진짜로 그 스님들이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 148,575일 동안 며칠 날에 뭘 옮겨야 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말해주세요. 그걸 벡터로 출력해 주세요. 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출력을 정의를 했다라면 우리는 그 1048575라는 숫자 인트값 하나 손에 쥐면 턴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그 벡터의 크기가 1048575다.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방금 전에 파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기록을 할 때 그 날짜 수만 기록을 해두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살짝 기록을 해뒀다가 그거까지 중간중간 꺼내가면서 저 사람한테 적절한 출력을 해줄 수 있게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쓰는 마지막 단계를 몇몇 문제에서는 요구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 지금 우리 예시 코드의 버전은 여기까지는 지금 적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푼 문제는 그냥 인트값 하나 입력받고 인트값 하나 출력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디파인을 해서 인트값 하나만 중간에 메모를 해두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 코딩 테스트 같은 곳에서는 혹시나 요거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짓을 하냐 안 하냐는 사실은 그렇게 러닝 타임이 획기적으로 길어진다라든가 짧아지진 않거든요. 대신에 신경 쓸 게 좀 많아져요. 당장 하노이탄 문제만 가도 개빡쳐집니다. 여러분한테 예를 들면 지금 뭐 7일 걸린다라고 출력을 할 때 7줄에 걸쳐서 구체적인 절차를 출력하도록 코드를 짜라고 시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땐 여러분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얘기해 줘야 됩니다. 1번 막대에서 3번 막대로, 3번 막대에서 2번 막대로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되겠죠? 항상 가장 위에 있는 원반을 꺼내가지고 옮길 테니까요. 그 정도만 출력해 주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완전히 귀찮을 거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걸 여러분 원하신다면 시도해 보시는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저런 게 가능은 하다 정도까지만 챙겨놓고 오늘은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단계를 적용하면 DP 맛을 지금 입혔다라고 여러분이 전공적으로 입혔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의 지금 슬라이드를 다 주파를 했는데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자, 1, 2, 3, 4번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절차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첫 번째 거, 이 문제 자체가 나한테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건지 내가 그래서 중간중간 무슨 데이터를 담아뒀다가 나중에 미니멀 값, 맥시멀 값 내지는 그거에 이르는 절차를 성공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신경을 쓸 수 있는 건지 맨 처음에 그 스트럭처를 구성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두 번째 그런 스트럭처를 일단은 그래 가져갈 수 있다라고 쳤을 때 그래서 그 미니멀 값, 맥시멀 값 우리가 지금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를 결과적으로 나중에 코드를 짤 건데 그거에 대한 리커런스를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냐 그 제기 호출을 하기 위한 점화식을 세우는 게 어려울까요? 두 번째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거를 재귀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는 실제 C++ 코드를 작성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기는 일단 플러스 바텀업 버전으로 작성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열심히 메모해 둔 결과를 토대로 혹시나 저 사람이 구체적인 절차 목록을 출력하길 원했다라면 그 목록을 컨스트럭트 하는 게 어려울까요? 일단 하노이탄 문제는 1번, 2번, 3번은 사실상 피보나치 수 구하는 문제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쩌면 더 쉬웠습니다. 까놓고 지금 다시 보면 0번 예시랑 1번 예시 비교해 보면 1번이 더 작아요. 근데 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까지 가면 뭔가 좀 얘기가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피보나치 수 구하는 문제는 네 번째까지 요구하진 않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했노? 난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노이탑은 애초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자체가 스님들이 하루에 하나씩 옮기는 거다 보니까 그 스님들한테 제발 좀 100만 일 안에 좀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굽신굽신 하려면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긴 하니까 네 번째 단계까지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 지금 각자 다른 의견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P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마다 이 네 가지 스텝 중에 어디가 어려운 친구 어느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나머지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일단은 잘 세 번째 단계까지 진행했다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제대로 된 출력을 하기 위해 뭐 추가적인 품을 들인다라든가 할 필요는 별로 없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 등등 다양한 버전이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 중에 몇몇 개를 뽑아가지고 일단은 우리 후반부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제가 지금 1시간 40분 컷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문제를 2개를 들고 와 볼게요. 이 동네에서 DP 맛을 본다 할 때 자주 언급을 하는 2가지 문제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